경기도 외곽 푸른 소나무 요양원의 3층 구석진 공간에는 작은 음악실이 있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그 방의 존재조차 모르고 지나쳤다.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그곳에는 낡은 기타 2대, 오래된 전자 키보드 1대, 그리고 빛바랜 드럼 세트가 쓸쓸히 놓여 있었다. 2024년 4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요양원 생활지도사 윤미선은 청소를 위해 몇 달 만에 음악실 문을 열었다. 28살의 그녀는 이곳에서 일한 지 2년째였지만 이 방에서 악기 소리가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산 부족으로 음악 프로그램은 작년에 중단되었고 악기들은 그저 장식품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에휴, 먼지가 이게 뭐야. 윤미선이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그녀는 걸레질을 시작하며 전자 키보드를 닦았다. 건반을 쓸어내리던 그 순간 우연히 전원 스위치를 건드렸다. 의외로 전원이 켜졌고 건반에서 맑은 음이 흘러나왔다. 윤미선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직 작동하네. 그녀는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서 배웠던 작은 별 멜로디를 서툴게 쳐봤다.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2년간 침묵했던 공간에 음악이 흐른다는 사실이 묘하게 기분 좋았다. 윤미선은 미소 지으며 계속 청소를 이어갔다. 바로 그때였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백발의 노인 한 분이 고개를 들이밀었다. 305호 박종일 어르신이었다. 78세의 그는 항상 과묵했고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산책하거나 방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저기, 지금 키보드 소리 들렸는데 박종일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윤미선은 당황하며 전원을 끄려 했다. 아,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아니,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듣는 소리라서. 박종일은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벽에 기대어 있는 베이스 기타에 고정되어 있었다. 낡고 먼지투성이었지만 그 악기는 그의 눈에 보물처럼 보이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베이스를 들어 올렸다. 만져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어르신, 혹시 악기 연주하세요? 박종일은 대답 대신 베이스를 무릎에 올려놓았다. 주름진 손이 넥을 감싸고 오른손 검지가 현을 조심스럽게 튕겼다. 음이 조율되지 않아 삐걱거렸지만 그의 손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마치 어제까지 연주했던 사람처럼. 윤미선은 청소 도구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박종일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다.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 그리운 것을 떠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가에 희미한 촉촉함이 맺혔다. 어르신, 정말 잘 다루시네요. 전에 음악하셨어요? 박종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오래전,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지.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베이스 소리 아냐? 문이 활짝 열리며 2명의 어르신이 더 들어왔다. 308호 김승우 어르신 76세과 310호 이한수 어르신 79세였다. 두 사람은 평소 바둑을 두는 사이였지만 지금은 악기 소리에 이끌려온 것이 분명했다. 김승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의 드럼 세트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세상에, 드럼이 여기 있었어? 이한수는 벽에 걸린 일렉트릭 기타를 보며 멈춰섰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정말 오랜만이네. 윤미선은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 평소 말수 적고 조용했던 어르신들이 악기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김승호가 드럼 스틱을 집어들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양손에 하나씩 쥐었다. 손목을 가볍게 돌리더니 스네어 드럼을 톡톡 쳐봤다. 리듬이 흘러나왔다. 단순한 비트였지만 정확하고 안정적이었다. 이한수도 기타를 들어 목에 걸었다. 줄을 튕겨보며 조율이 엉망이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코드를 잡아봤다. C 코드, G 코드, M 코드.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다. 야, 종일아. 내가 박자 잡아봐. 김승호가 박종일에게 말했다.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편안한 말투였다. 박종일은 잠시 망설이다가 베이스 연을 튕기기 시작했다. 둔탁하고 깊은 저음이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김승호의 드럼이 그 위에 올라탔다. 이한수의 기타가 멜로디를 더했다. 조율도 안 된 악기, 50년 만에 다시 잡은 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주는 놀라웠다. 윤미선의 입이 벌어졌다. 어르신들, 이게 대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그저 연주에 몰입했다. 박종일의 베이스가 리듬을 깔고 김승우의 드럼이 그 위에서 춤추고 이한수의 기타가 노래했다. 먼지 쌓인 음악실이 갑자기 살아났다. 50년의 시간이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평소 말도 없이 조용히 지내던 어르신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니. 한 곡이 끝났다. 정확히 말하면 즉흥 연주가 자연스럽게 마무리됐다. 세 사람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50년 전의 청춘이 어려 있었다. 우리 아직 할 수 있네. 박종일이 작게 중얼거렸다. 김승우가 웃으며 드럼 스틱을 내려놓았다. 그럼 우리가 누군데? 이한수는 아무 말 없이 기타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윤미선은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용이었다. 하지만 연주를 들으며 그녀는 이것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영상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1974년 여름 서울 명동의 지하 라이브 카페 블루문은 매일 밤 젊음으로 들끓었다. 담배 연기 자욱한 그곳에서 미드나잇 에코라는 밴드가 무대를 지배했다. 베이스의 박종일, 드럼의 김승우, 기타의 이한수, 그리고 키보드의 최동훈. 4명의 20대 청년은 그 시대 최고의 세션 연주자들이었다. 오늘 밤 녹음 있으니까 다들 컨디션 조절해. 리더 격이었던 박종일이 말했다. 당시 26세였던 그는 베이스 하나로 서울의 모든 유명 가수들과 작업했다. 그의 연주는 정확했고 그루브는 완벽했다. 방송국 음악 PD들은 중요한 녹음이 있을 때마다 박종일을 찾았다. 형님, 오늘은 어느 선생님 세션이에요? 24세의 김승우가 물었다. 그는 당시 방송국 전속 드러머였다. TV 음악 프로그램에서 그의 드럼, 솜씨를 본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 빠른 속주도, 느린 발라드도 자유자재였다. 그의 드럼은 노래를 살렸다. 이번엔 영화 OST야. 감독이 직접 우리를 콕 찍어서 요청했대. 27세의 이한수가 기타 줄을 조이며 대답했다. 그는 당시 가장 핫했던 록밴드 은하수의 창단 멤버였다. 그의 기타 솔로는 전설이었다. 라이브 공연에서 그가 기타를 들면 관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형들, 저도 꼭 필요한 거죠? 28세의 최동훈이 웃으며 물었다. 그는 영화 음악 작곡가였고 동시에 뛰어난 키보디스트였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선율은 영화 장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이미 3편의 영화 음악을 맡았고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너 없으면 우리 반쪽이지. 오늘 내 인트로가 핵심이야.
네 사람은 그렇게 매일 밤을 함께 보냈다. 낮에는 각자의 스케줄을 소화했다. 방송 녹음, 앨범 작업, 라이브 공연, 쉴 틈이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블루문에 모였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우리 이대로 계속 가면 전설되는 거 아냐? 김승호가 농담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20대의 열정, 재능,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 세상이 그들의 것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1978년 모든 것이 변했다. 박종일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남기고 쓰러졌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박종일은 더 이상 음악만 할 수 없었다. 그는 베이스를 내려놓고 무역회사에 취직했다.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했다. 형님, 진짜 그만두는 거예요? 김승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박종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이한수도 비슷한 시기에 갈림길에 섰다. 그가 속한 밴드 은하수는 인기 절정이었지만 멤버 간 갈등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다. 음악적 방향성을 두고 의견이 갈렸고 결국 밴드는 공중 분해됐다. 이한수는 음악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다.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작은 악기 가게를 열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음악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최동우는 영화 음악 일이 너무 바빠졌다. 대형 영화사에서 전속 계약을 제안했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속 계약의 조건은 명확했다. 외부 활동 금지. 그는 더 이상 친구들과 연주할 수 없게 됐다. 미안해, 형들. 나 혼자 성공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동훈아. 내 길을 가. 우린 응원할게. 김승호만 방송국에 남았다. 하지만 혼자서는 예전 같지 않았다. 새로운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췄지만 미드나잇 에코의 그루브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도 1982년에 드럼을 그만뒀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겼다. 현실은 꿈보다 무거웠다. 우리 언젠가 다시 모이자. 꼭 마지막 만남에서 박종일이 말했다. 네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각자의 삶은 점점 바빠졌고 연락은 뜸해졌다. 1년에 한 번 하던 전화도 몇 년에 한 번이 됐다. 그러다 어느 순간 완전히 끊겼다. 박종일은 무역회사에서 성실히 일했다. 과장, 차장, 부장. 승진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벽장 깊숙이 넣어둔 베이스 케이스가 보였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다. 꺼내면 슬플 것 같았다. 김승호는 작은 인쇄소를 차렸다. 음악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가끔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오면 그는 일손을 멈추고 멍하니 들었다. 내가 그 드럼을 쳤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한수는 고향에서 악기 가게를 운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악기는 팔면서 정작 자신은 연주하지 않았다. 손님들이 기타를 시연해달라고 하면 거절했다. 요즘은 손이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다. 손은 멀쩡했다. 다만 용기가 없었다. 최동우는 영화 음악계에서 승승장구했다. 그의 이름은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외로웠다. 밤늦게 작업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블루문 지하 카페에서 친구들과 즉흥 연주하던 시절이 그리웠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세월은 흘렀다. 199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가 왔다. 네 사람은 모두 나이 들었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었다. 박종일은 퇴직 후 혼자 살았다. 부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해외에 나가 있었다.
김승호는 인쇄소를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왔다. 건강이 나빠져서였다. 이한수도 악기 가게 문을 닫았다. 팔리지 않는 악기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식이 없었다. 조카의 권유로 요양원에 입소했다. 최동훈은 영화 음악계에서 은퇴했다. 손떨림이 심해져 더 이상 작곡을 할 수 없었다. 그 역시 요양원으로 향했다. 우연이었을까? 필연이었을까? 네 사람 모두 같은 푸른 소나무 요양원에 입소했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얼굴을 바꿔놓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았다. 2024년 4월 그 음악실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첫 번째 연주가 끝난 후 음악실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종일, 김승우, 이한수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50년 만에 다시 잡은 악기, 50년 만에 다시 느끼는 그루브, 무언가 익숙했다. 하지만 왜 익숙한지 설명할 수 없었다. 윤미선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어르신들, 정말 대단하세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박종일이 베이스를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에 잠깐 했었어요. 잠깐이요? 이 정도면 전문가 수준인데요. 김승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전문가, 그랬었죠. 옛날에는. 이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기타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의 손가락은 50년 전의 코드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G, G, M, F. 손이 먼저 움직였다. 바로 그때 음악실 문이 다시 열렸다. 휠체어를 탄 노인이 들어왔다. 312호 최동훈 어르신이었다. 80세의 그는 파킨슨병으로 손떨림이 심했고 거동이 불편해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다. 저기, 방금 연주 소리 들었는데 최동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흥분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의 시선은 구석의 전자 키보드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종일이 그를 처음 제대로 봤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저 키보드 좀 쳐봐도 될까요? 윤미선이 휠체어를 밀어 키보드 앞으로 모셨다. 최동훈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건반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C 코드를 눌렀다. 소리가 울렸다. 불완전했지만 분명 화음이었다. 최동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직 기억하고 있네요. 김승우가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어르신, 혹시 영화 음악 하셨어요? 최동훈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연주 스타일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서. 이한수도 무언가 떠오른 듯 최동훈을 자세히 봤다. 희미한 기억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28살 청년의 얼굴, 지하 카페의 조명, 키보드 앞에 앉아 웃던 모습. 그 혹시 동훈이? 최동훈의 몸이 굳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특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옛 기억을 담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수. 형,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박종일과 김승호가 동시에 두 사람을 봤다. 이한수와 최동훈. 그 이름들이 뇌리를 스쳤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기억이 폭발했다. 설마 한수가 이한수? 박종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종일을 봤다. 백발에 놓인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종일. 형님, 세상에. 김승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럼 저는, 우리가
설마, 승호야? 박종일이 그를 봤다. 김승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서로를 빤히 쳐다봤다. 믿을 수 없었다. 50년 만에 재회. 같은 요양원에서, 같은 음악실에서, 미드나잇 에코. 최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불렀다. 네 사람 모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윤미선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특별한 순간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형님들, 여기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김승호가 울먹였다. 박종일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저도요, 형님. 주소도 바뀌고 전화번호도 바뀌고. 이한수가 고개를 숙였다. 최동우는 휠체어에 앉아 흐느꼈다. 미안해요, 형들. 제가 너무 바빠서 연락 한 번 못했어요. 아니야, 동훈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네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50년의 그리움, 50년의 미안함, 50년의 후회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윤미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르신들, 혹시 옛날에 같이 음악 하셨어요? 박종일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밴드였어요. 1970년대에 밴드요? 어떤 밴드였는데요? 미드나잇 에코. 지금은 아무도 기억 못할 거예요. 김승호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윤미선의 반응은 달랐다. 잠깐만요. 미드나잇 에코? 제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녀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미드나잇 에코 1970년대 밴드. 검색 결과가 나왔다. 오래된 신문 기사 스캔본, 흑백 사진, 그리고 몇몇 음악 마니아들의 블로그 글. 여기 있어요. 1970년대 전설의 세션 밴드, 미드나잇 에코. 어머, 사진도 있네요. 윤미선이 화면을 네 사람에게 보여줬다. 흑백 사진 속에는 네 명의 젊은 청년들이 악기를 들고 있었다. 박종일의 베이스, 김승호의 드럼, 이한수의 기타, 최동훈의 키보드. 50년 전의 그들이었다. 이게 우리네. 이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만졌다. 젊었던 시절의 자신이 거기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악기를 든 당당한 자세.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얼굴. 윤미선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1974년 서울 명동의 블루문 카페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미드나잇 에코는 당대 최고의 세션 연주자들로 구성된 전설의 밴드였다. 베이시스트 박종일, 드러머 김승우, 기타리스트 이한수, 키보디스트 최동훈. 이들은 수많은 유명 가수들의 앨범과 방송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연주 실력은 업계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하지만 1978년을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되었고 이후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네 사람은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한 모습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전설이었던 그들이 지금은 요양원의 노인이 되어 있었다. 우리 정말 대단했었구나. 김승호가 허탈하게 웃었다. 최동훈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건반을 다시 눌렀다. 형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때처럼 박종일이 베이스를 다시 집어들었다. 할 수 있을까? 우린 이제 너무 늙었는데. 해봐야 알죠, 형님. 이한수도 기타를 목에 걸었다. 김승호가 드럼 스틱을 쥐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5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음악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자, 그럼 옛날 우리 시그니처 곡 한강의 밤 인트로 기억나? 기억하죠, 형님. 어떻게 잊어요.
네 사람의 연주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 정확했다. 감정이 실렸다. 50년의 그리움이, 재회의 기쁨이 음악에 녹아들었다. 윤미선은 그 모습을 다시 촬영했다.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복도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연주가 끝나자 환호가 터졌다. 내 노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50년 만의 합주, 50년 만의 재회,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만난 음악과 우정. 그날 밤, 윤미선은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요양원에서 만난 기적, 50년 만에 재회한 전설의 밴드. 그녀는 몇십 명의 친구들이나 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윤미선이 영상을 업로드한 것은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밤 10시였다. 처음 1시간 동안 조회수는 47회에 불과했다. 대부분 그녀의 친구들과 가족들이었다. 댓글도 몇 개 달리지 않았다. 우와 대박. 어르신들 멋지시다. 감동이에요 유유. 평범한 반응이었다. 윤미선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잠들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녀의 휴대폰은 알림으로 폭발하고 있었다. 새벽 2시경 영상이 한 음악 커뮤니티에 공유되었다. 1970년대 음악 마니아 모임이라는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그곳의 한 회원이 영상을 보고 미드나잇 에코를 알아봤다. 이거 진짜 미드나잇 에코 아닌가요? 각종일 베이시스트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살아계셨네요. 그 글이 올라오자 커뮤니티가 들끓었다. 1970년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드나잇 에코는 전설이었다. 하지만 1978년 이후 소식이 끊긴 그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4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던 의문이 풀린 것이었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블루문 카페에서 공연 본 적 있어요. 박종일 베이스 터치 절대 못 잊죠. 김승호 드러머 맞네요. 드럼 치는 자세 똑같아요. 이한수 기타리스트. 지금도 손놀림 보소. 여전하네요. 새벽 4시 해당 커뮤니티 글이 트위터로 퍼졌다. 음악 평론가 몇 명이 리트윗했고 순식간에 확산되기 시작했다. 조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1000회, 5000회, 10,000회. 오전 7시 윤미선이 깨어났을 때 조회수는 5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려 있었다. 이거 실화예요? 진짜 미드나잇 에코? 요양원에 계셨다니 찾아뵙고 싶네요. 어릴 때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그 밴드 살아계시다니 감격입니다. 연주 수준 봐. 50년이 지나도 프로는 프로네요. 오전 9시 한 지상파 방송국 예능 PD가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혹시 박종일 어르신 계신가요? 방송 출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 11시 온라인 신문 기사가 나왔다. 전설의 세션 밴드 미드나잇 에코 50년 만에 요양원서 재회. 기사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20위 안에 들었다. 조회수는 50만을 돌파했다. 윤미선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의 원장 서정민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급히 윤미선을 불렀다. 미선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전화가 폭주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원장님. 그냥 기록용으로 올린 건데. 아니, 잘했어요. 이거 우리 요양원 홍보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르신들 괜찮으시대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서정민은 즉시 박종일, 김승우, 이한수, 최동훈 네 사람을 음악실로 모았다. 윤미선도 함께했다. 내 노인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어르신들, 큰일 났습니다. 서정민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종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어르신들이 유명해지셨어요. 어제 연주하신 영상이 지금 50만 명이 넘게 봤어요. 50만 명? 김승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윤미선이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조회수 카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댓글도 계속 달렸다. 어머, 이한수가 댓글들을 읽기 시작했다. 대부분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였다. 우리 아버지가 미드나잇 에코 팬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꼭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감동입니다. 78세에도 이렇게 멋진 연주를 존경합니다. 제발 앨범 내주세요. 꼭 사겠습니다. 최동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네요. 박종일도 감격스러웠다. 50년 전 그들은 무대 뒤의 사람들이었다. 유명 가수들을 빛나게 해주는 세션맨.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가수에게 향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형님, 우리 이제 어떡하죠? 김승호가 물었다. 서정민이 대답했다. 방송국에서 출연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몇몇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다. 78세, 76세, 79세, 80세. 그들은 더 이상 젊지 않았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았다. 최동훈은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렸고 박종일은 관절염이 있었다.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종일이 베이스를 집어들었다. 해봐야 알지 않겠어? 김승우가 웃으며 드럼 스틱을 쥐었다. 형님 말씀이 맞아요. 5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이대로 끝낼 순 없죠. 최동훈이 떨리는 손을 보며 말했다. 저는 손이 이 모양인데 민폐 끼치는 거 아닐까요? 박종일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동훈아, 내가 없으면 우린 반쪽이야. 손이 떨려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하면 돼. 윤미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르신들,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SNS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더 올리면 어떨까요? 연습 과정이나 일상도 공유하고요. SNS요? 네. 요즘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소통해요. 어르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거예요. 서정민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미선 씨가 담당해 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그렇게 결정됐다. 윤미선은 푸른 소나무 밴드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첫 영상은 네 사람의 인터뷰였다. 각자의 과거, 50년의 공백, 그리고 재회의 감동을 담았다. 저는 박종일입니다. 78세고요. 옛날에 베이스 연주자였어요. 김승우, 76세입니다. 드럼이 제 인생이었죠. 이한수, 79세. 기타를 50년 만에 다시 잡았습니다. 최동훈, 80세예요. 키보드 앞에 다시 앉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영상은 진솔했다. 꾸밈이 없었다.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다. 업로드 후 24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했다.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게 진짜 콘텐츠죠. 눈물 나네요.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울었어요. 나이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시네요. 응원합니다. 꼭 공연 보고 싶어요. 내 노인은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 몰랐다. 매일 아침 그들은 음악실에 모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옛 감각을 되찾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점 목표가 생겼다. 우리 진짜 공연 한번 해볼까?
박종일이 제안했다. 김승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죠. 50년 만에 정식 공연. 이한수도 동의했다. 근데 어디서 하죠? 최동훈이 웃으며 말했다. 요양원 강당에서라도 해야죠, 뭐.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제안은 훨씬 큰 곳에서 왔다. 조회수가 300만을 넘어서자 본격적인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음악 페스티벌 초청, 라디오 출연 제안, 심지어 CF 모델 요청까지. 하지만 내 노이는 모든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특별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루나틱 사운드라는 인디 밴드였다. 20대 후반의 젊은 뮤지션 3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최근 음원 차트에서 선전하며 주목받고 있었다. 미드나잇 에코 선배님들께 저희는 루나틱 사운드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의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함께 음악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세대를 뛰어넘는 협업을 꿈꿉니다. 윤미선이 메시지를 읽어주자 내 노이는 당황스러워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랑 뭘 하겠다는 거야? 박종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승호도 의아해했다. 요즘 음악은 우리가 하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하지만 이한수는 달랐다.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음악과 젊은 감각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최동훈도 동의했다. 저도 궁금해요.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일주일 후, 루나틱 사운드의 새 멤버가 요양원을 방문했다. 리더이자 보컬인 강민준이 18세, 베이시스트 박지우이 17세, 그리고 드러머 이서연이 16세. 새 젊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음악실에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루나틱 사운드입니다. 강민준이 90도로 인사했다. 내 노이는 그들의 젊은 에너지에 압도됐다. 박종일이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우릴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하죠. 선배님들 영상 정말 수십 번 돌려봤어요. 박지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베이스 케이스를 내려놓으며 박종일을 바라봤다. 선배님, 저 베이스 배울 때 선배님 세션 녹음 들으면서 연습했어요. 한강의 밤 베이스 라인. 지금도 외워요. 박종일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50년도 더 된 곡인데 유튜브에 있어요. 복원된 음원으로요. 진짜 명연주예요. 이서연은 김승호 앞에 섰다. 선배님, 저희 아버지가 선배님 팬이세요. 1970년대 방송 녹화 가서 드럼 연주 보셨대요. 지금도 그 얘기 하세요. 김승호의 눈이 촉촉해졌다. 그랬구나. 내 아버지께 안부 전해줘. 강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선배님들, 저희가 오늘 곡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같이 연주해보면 어떨까요? 무슨 곡인데? 선배님들의 시그니처 곡 한강의 밤이요. 저희 스타일로 편곡했어요. 근데 베이스, 드럼, 그리고 키보드는 원곡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선배님들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내 노이는 서로를 바라봤다. 50년 전 곡을 지금의 젊은이들과 함께 연주한다는 것.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한번 해볼까요? 박종일이 베이스를 집어들었다. 김승호도 드럼 앞에 앉았다. 최동훈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건반에 손을 올렸다. 이한수는 기타를 쳤다. 강민준이 악보를 펼쳤다. 원곡 인트로는 그대로 가고요. 1절 끝나고 저희가 랩 파트 넣었어요. 그 다음 2절에서 다시 합류하시면 돼요. 랩. 박종일이 놀랐다. 김승호가 웃었다. 요즘은 다 랩 넣는다며? 괜찮아. 해보자고. 연습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50년 된 멜로디와 현대적인 비트가 충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몇 번 맞춰보니 조화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박종일의 베이스는 깊고 안정적인 기반을 깔았다. 그 위에 이서연의 현대적인 드럼이 올라탔다. 김승호의 드럼이 그 사이를 메웠다. 최동훈의 키보드는 서정적인 멜로디를 제공했고 이한수와 강민준의 기타가 화음을 만들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박지우가 감탄했다. 연주를 녹음하던 윤미선도 놀란 표정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에요. 1시간 정도 연습한 후 그들은 완성된 버전을 연주했다. 윤미선이 영상을 촬영했다. 인트로가 흘렀다. 박종일의 베이스로 시작해 김승호의 드럼이 들어오고 최동훈의 키보드가 멜로디를 그렸다. 그리고 강민준의 보컬이 올라탔다. 한강의 밤은 깊어가고 1절이 끝나자 비트가 바뀌었다. 강민준의 랩이 시작됐다. 50년 전과 지금을 연결하는 가사였다. 시간은 흘러도 음악은 남아 세대를 넘어 우리를 이어 78, 28 나이는 숫자, 리듬 앞에선 모두가 하나. 2절에서 다시 원곡 멜로디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모든 악기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50년의 깊이와 젊음의 에너지가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뤘다. 연주가 끝나자 모두 박수를 쳤다. 내 노인과 새 젊은이는 서로를 껴안았다. 세대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선배님들, 이거 정식으로 음원 발매하면 안 될까요? 강민준이 제안했다. 박종일이 놀랐다. 음원? 우리가? 네. 저희 회사에 말씀드려 볼게요. 분명 관심 가질 거예요. 실제로 루나틱 사운드의 소속사는 즉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주일 후 정식 녹음 일정이 잡혔다. 50년 만에 내 노인은 다시 녹음 스튜디오에 들어갔다. 녹음 스튜디오는 1970년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디지털 장비, 컴퓨터 화면, 그리고 수많은 소프트웨어. 하지만 본질은 같았다. 음악을 만드는 것. 선배님, 편하게 연주하시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편집할 수 있으니까. 녹음 엔지니어가 말했다. 하지만 박종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 시대에는 한 번에 녹음했어요. 그게 진짜 연주죠. 원테이크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럼요. 우리가 누군데요? 김승호가 자신감 있게 웃었다. 새 젊은이도 긴장한 표정이 됐다. 그럼 저희도 원테이크로 가겠습니다. 강민준이 선언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붉은 녹음 신호등이 켜졌다. 침묵. 그리고 박종일의 베이스가 첫 음을 울렸다. 3분 30초 동안 그들은 완벽한 연주를 펼쳤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녹음이 끝나자 스튜디오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런 녹음은 처음 봐요. 진짜 프로들이시네요. 엔지니어가 감탄했다. 윤미선은 그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처럼 촬영했고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제목은 78세와 28세의 콜라보, 50년을 잇다. 영상은 공개 6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섰다. 댓글은 감동으로 가득했다. 이게 진짜 음악이다. 나이는 정말 숫자구나. 열정은 변하지 않네. 할아버지들이 젊은이들보다 더 프로페셔널하시다. 음원 나오면 무조건 산다. 2주 후 한강의 밤 2024라는 제목으로 음원이 발매됐다. 발매 첫날 멜론 차트 20위에 진입했다. 일주일 후에는 10위까지 올랐다. 78세 노인들의 음악이 차트에 오른 것이었다. 내 노인은 믿을 수 없었다. 50년 전에도 차트에 오른 적이 없었다. 그들은 항상 무대 뒤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주인공이 되었다. 형님들, 우리 꿈 이룬 거 아니에요? 김승호가 울먹였다.
박종일이 그의 등을 두드렸다. 그러게. 50년 늦었지만 해냈네. 한강의 밤 2024의 성공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음원 차트 진입은 시작에 불과했다. 각종 음악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쏟아졌고 SNS에서는 챌린지가 시작됐다. 샤판강이 밤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버전을 올렸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반응이 뜨거웠다. 그들에게 미드나잇 에코는 청춘의 기억이었다. 부모님 세대의 음악을 직접 듣고 자랐던 그들은 내 노인의 재기를 자신의 일처럼 응원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 곡 들으시고 우셨어요. 젊은 시절 생각나신대요. 어머니가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시다가 이 영상 보시고 마음 바꾸셨어요. 나이 들어도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선은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올렸다. 내 노인의 일상, 연습 과정,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모든 영상이 수십만 뷰를 기록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0만을 넘어섰다.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국내 최대 음악 페스티벌인 서울 뮤직 웨이브에서 공연 요청이 온 것이었다. 메인 무대, 저녁 8시 슬롯,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이는 시간대였다. 어르신들, 이거 정말 큰 무대예요. 관객이 3만 명 정도 모여요. 윤미선이 설명했다. 내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3만 명? 박종일이 되물었다. 그는 50년 전에도 그렇게 큰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다. 세션맨으로서 무대 뒤에만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한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동훈도 떨리는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제 손이 이런데 실수하면 어떡하죠? 김승호가 그를 다독였다. 동훈아, 우리 함께 하잖아.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가 받쳐주는 거야. 그게 밴드지. 서정민 원장도 격려했다. 어르신들, 이건 정말 특별한 기회예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무대예요. 내 노인은 고민 끝에 수락했다. 하지만 준비는 만만치 않았다. 체력이 문제였다. 50분 세트를 채우려면 최소 78곡을 연주해야 했다. 78세의 몸으로 그만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매일 1시간씩만 연습하죠. 무리하면 몸 상해요. 요양원 주치의가 조언했다. 하지만 내 노인은 욕심이 났다. 그들은 매일 23시간씩 연습했다. 윤미선이 걱정스럽게 말렸다. 어르신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박종일이 베이스를 멈추지 않았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지만 개의치 않았다. 김승호도 마찬가지였다. 드럼을 치고 나면 어깨가 결렸지만 다음 날이면 또 스틱을 잡았다. 이한수는 기타 코드를 외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습했다. 50년 만에 다시 배우는 것이 많았다. 최동훈은 손떨림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운동을 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손가락 근력을 키웠다. 한 달간의 집중 연습 끝에 그들은 8곡 세트를 완성했다. 옛날 곡 5개, 루나틱 사운드와의 협업곡 1개, 그리고 새롭게 편곡한 곡 2개. 윤미선은 연습 과정을 모두 촬영의 시리즈로 올렸다. 페스티벌 준비 일지 1편 첫 연습, 페스티벌 준비 일지 2편 체력의 한계, 페스티벌 준비 일지 3편 포기하고 싶은 순간, 페스티벌 준비 일지 4편 다시 일어서다. 각 영상은 평균 80만 뷰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내 노인의 고군분투를 응원했다. 댓글로 힘을 실어줬다. 어르신들 파이팅.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당일날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페스티벌 일주일 전, 총 조회수가 1000만을 돌파했다. 윤미선이 올린 모든 영상을 합친 수치였다.
푸른 소나무 요양원 음악실에서 시작된 작은 영상이 1,000만 명에게 닿은 것이었다. 어르신들, 1,000만 뷰 달성이에요. 윤미선이 소리쳤다. 내 노인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50년 전 그들은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다. 무대 뒤에서 묵묵히 연주만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우리 정말 해냈네. 박종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승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형님. 진짜는 페스티벌 무대야. 페스티벌 3일 전 리허설이 있었다. 내 노인은 처음으로 야외 메인 무대를 밟았다. 거대한 스피커, 수만 명을 수용할 객석,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조명 타워.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무대란 말이야. 이한수가 멍하니 무대를 바라봤다. 음향 감독이 다가왔다. 어르신들, 사운드 체크하시죠. 리허설이 시작됐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야외 음향은 실내와 완전히 달랐다. 소리가 퍼져나가고 바람에 날아갔다. 모니터 스피커 조절이 어려웠다. 어르신, 베이스 소리 안 들리세요? 네, 잘 안 들려요. 박종일이 당황했다. 50년 전 그는 어떤 무대에서도 자신의 소리를 정확히 컨트롤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청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장비도 낯설었다. 음향팀이 2시간 동안 조율했다. 내 노인은 계속 연주하며 피드백을 줬다. 지칠 법도 했지만 그들은 완벽을 추구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이번엔 드럼 모니터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김승호가 요청했다. 프로페셔널한 태도였다. 음향 감독도 감탄했다. 요즘 젊은 뮤지션들보다 훨씬 꼼꼼하시네요. 리허설이 끝났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내 노인은 무대 가장자리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3일 후면 여기 사람들로 가득 차겠지. 최동훈이 떨리는 손으로 무대를 쓰다듬었다. 박종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릴 보러 온 사람들. 떨리네요, 형님. 나도 떨려. 근데 이상하게 설레기도 해. 이한수가 기타를 껴안으며 말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김승호가 웃었다. 그럼 최선을 다하자고. 후회 없이. 내 노인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50년을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음악으로 다시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다. 윤미선은 그 장면을 멀리서 촬영했다. 석양을 배경으로 손을 맞잡은 내 노인. 그 영상은 페스티벌 준비 일지 최종편 우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조회수는 200만을 넘었다. 사람들은 당일을 손꼽아 기다렸다. 페스티벌 티켓은 매진됐고 온라인 생중계 예약자도 50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6월 15일 서울 뮤직 웨이브 당일이 밝았다. 페스티벌 당일 아침 푸른 소나무 요양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내 노인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체크했다. 혈압, 혈당, 체온,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오히려 내 노인은 누구보다 생기가 넘쳤다. 오늘만큼은 환자가 아니라 뮤지션이에요. 박종일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50년 만에 다시 무대 의상을 입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단정하지만 멋스러웠다. 김승우, 이한수, 최동훈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거울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괜찮아 보이지? 그럼 멋있어.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어르신들이 환송 인사를 했다. 화이팅 하세요. 멋진 공연 기대할게요. 우리도 생중계로 볼게요. 내 노인은 전용 차량에 올라탔다. 윤미선과 서정민 원장도 동행했다. 차 안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다. 50년 전 그들이 누비던 거리들,
많은 것이 변했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그대로였다. 페스티벌 장소인 올림픽공원에 도착하자 인파가 보였다. 수만 명의 관객이 이미 모여 있었다. 내 노이는 백스테이지로 안내됐다. 대기실에는 다른 뮤지션들도 있었다. 젊은 아이돌 그룹, 유명 밴드, 솔로 가수들, 어머, 미드나잇 에코 선배님들.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달려와 인사했다. 내 노이는 당황했다. 우리를 알아요? 당연하죠. 영상 다 봤어요. 진짜 레전드세요. 다른 뮤지션들도 하나둘 모여들었다.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었다. 내 노이는 어색해하면서도 기뻤다. 자신들이 이렇게 환영받을 줄 몰랐다. 오후 7시 페스티벌이 시작됐다. 첫 무대부터 관객들의 열기가 뜨거웠다. 내 노이는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공연을 지켜봤다. 젊은 뮤지션들의 에너지가 대단했다.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최동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종일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우린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비교하지 마. 오후 8시 10분 전 스태프가 대기실 문을 열었다. 미드나잇 에코 선배님들 준비되셨어요? 5분 후 무대 오르십니다. 내 노이는 일어났다. 손에 땀이 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50년 만에 정식 무대, 3만 명의 관객 앞, 무대 옆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할 수 있어. 그래, 우린 미드나잇 에코야. 5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즐기자. 무대에서는 이전 팀의 공연이 끝나가고 있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들렸다. MC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다음 무대는 정말 특별합니다. 1970년대 전설의 세션 밴드. 50년 만에 재결합한 이들. 평균 연령 78세. 미드나잇 에코입니다. 관중석이 들끓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내 노이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갔다. 거대한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3만 명의 시선이 집중됐다. 박종일은 베이스를 목에 걸었다. 김승호는 드럼 앞에 앉았다. 이한수는 기타를 쳤다. 최동훈은 떨리는 손을 키보드에 올렸다. 안녕하세요. 미드나잇 에코입니다. 박종일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50년 만에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음악을 포기했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중석에서 사랑해요. 소리가 들렸다. 박종일이 미소 지었다. 첫 곡은 우리의 시그니처 곡입니다. 한강의 밤. 들어주세요. 조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박종일의 베이스가 첫 음을 울렸다. 깊고 묵직한 저음. 50년의 세월이 담긴 소리였다. 김승호의 드럼이 들어왔다. 정확하고 안정적인 비트. 최동훈의 키보드가 서정적인 멜로디를 그렸다. 이한수의 기타가 화음을 채웠다. 관중석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50년의 삶, 50년의 꿈, 50년의 후회와 희망이 음악으로 흘러나왔다. 1절이 끝나고 간주가 나왔다. 이한수의 기타 솔로, 그의 손가락이 현 위를 춤췄다. 78세의 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려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다. 곡이 끝나자 3만 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스탠딩 오베이션. 내 노이는 눈물을 흘렸다. 50년을 기다린 보상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일이 눈물을 닦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공연은 계속되어야 했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내 노이는 50분 세트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중간에 루나틱 사운드가 깜짝 등장했다. 세대를 뛰어넘는 협업 무대.
78세와 28세가 함께 만드는 음악. 관객들은 열광했다. 마지막 곡 다시 만난 세계가 끝나자 페스티벌 역사상 가장 긴 박수가 이어졌다. 5분 넘게 관객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다. 내 노인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어, 형님.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내 노인은 탈진 상태였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윤미선이 달려와 물을 건넸다. 어르신들, 정말 최고였어요. 서정민 원장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르신들. 그날 밤, SNS는 미드나잇 에코 이야기로 도배됐다. 공연 영상이 실시간으로 퍼졌다. 윤미선이 올린 공식 영상은 6시간 만에 300만 뷰를 돌파했다. 78세 할배 밴드의 전설적인 무대, 3만 명을 울린 50년 만의 재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한 공연. 댓글은 감동으로 넘쳤다. 공연장에서 울었어요. 진짜 최고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서 눈물 났어요. 이게 진짜 음악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도 꿈은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일주일 후, 총 조회수는 3천만을 넘어섰다. 윤미선이 처음 올렸던 요양원 음악실 영상부터 페스티벌 무대까지 모든 영상을 합친 수치였다. 3천만 명이 우리를 봤어요. 어르신들, 윤미선이 소리쳤다. 내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3천만.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넘잖아. 그래요. 어르신들은 이제 진짜 스타세요. 하지만 내 노인은 겸손했다. 스타라니. 우린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늙은이들일 뿐이야. 박종일이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세상은 달랐다.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니어 밴드가 되어 있었다. 각종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방송 출연 제안, 광고, 모델 제안, 심지어 영화 제안까지. 내 노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김승호가 물었다. 모두가 고민에 빠졌다. 50년 만에 찾은 음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성공.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바로 그때 최동훈이 조용히 말했다. 형들, 우리 앨범 내면 어떨까요? 정식 앨범. 세 사람이 글을 봤다. 최동훈이 계속 말했다. 50년 전에는 우리 이름으로 앨범 못 냈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 뒤에서만 연주했고, 이번에는 우리 음악을 하고 싶어요. 박종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이한수도 동의했다. 우리만의 앨범. 좋아요. 김승호가 드럼 스틱을 쥐며 웃었다. 그럼 시작해볼까? 미드나잇 에코의 정규 1집. 78세, 76세, 79세, 80세. 그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앨범 제작 결정 후, 내 노인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어떤 음악을 담을 것인가? 50년 전 스타일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것인가? 우리는 1970년대 음악을 했어. 그게 우리 정체성이야. 박종일이 말했다. 하지만 이한수는 달랐다. 형님, 세상은 변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동훈이 중재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뿌리는 지키되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절충안을 찾았다. 10곡 구성. 5곡은 1970년대 스타일의 순수 연주곡. 5곡은 젊은 뮤지션들과 협업한 현대적 편곡.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루나틱 사운드가 다시 함께했다. 강민준, 박지우, 이서연 세 젊은이는 기꺼이 프로듀싱을 맡았다.
선배님들, 저희가 현대적 사운드를 입히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색깔은 절대 잃지 않도록 할게요. 녹음은 3개월 일정으로 잡혔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내 노이는 요양원에서 스튜디오로 이동했다. 왕복 2시간 거리였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첫 녹음 날 스튜디오에 들어선 내 노이는 긴장했다. 50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아날로그 테이프가 아닌 디지털 녹음. 수많은 모니터와 컴퓨터. 선배님들, 편하게 하세요. 저희가 다 서포트할게요. 녹음 엔지니어가 말했다. 첫 곡은 시간을 거슬러라는 제목의 순수 연주곡이었다. 박종일의 베이스로 시작되는 미디엄 템포 곡. 자, 시작합니다. 붉은 녹음 신호등이 켜졌다. 박종일의 베이스가 첫 음을 울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템포가 흔들렸다. 50년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박종일이 사과했다. 두 번째 테이크. 이번에는 템포는 맞았지만 감정이 부족했다. 세 번째, 네 번째, 5번 만에 오케이가 떨어졌다. 휴, 생각보다 어렵네. 박종일이 땀을 닦았다. 체력 소모가 컸다. 한 곡 녹음하는데 2시간이 걸렸다. 예전에는 30분이면 끝났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돼요. 하지만 박종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제대로 해야지. 다음은 김승호의 드럼 녹음이었다. 그는 드럼 앞에 앉아 스틱을 쥐었다. 하지만 손목이 예전 같지 않았다.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 힘들었다. 선배님, 템포 조금 낮출까요? 아니, 이대로 해야 해. 원래 이 곡은 이 속도야. 김승호는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30분 만에 팔이 저려 쉬어야 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녹음이 늦어지네. 아니에요, 선배님. 충분히 쉬세요. 이한수의 기타 녹음도 순탄치 않았다. 손가락 관절이 뻣뻣해서 빠른 코드 체인지가 어려웠다. 최동우는 손떨림 때문에 몇몇 음을 놓쳤다. 이러다가 앨범 못 내는 거 아냐? 김승호가 좌절했다. 하지만 강민준이 격려했다. 선배님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그게 진짜예요. 78세의 손으로 만드는 음악,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그 말에 내 노이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진심을 담기로 했다. 조금 흔들려도, 조금 느려도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다. 두 번째 달에 접어들자 내 노이는 녹음에 익숙해졌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 새로운 표현을 찾아냈다. 이거 틀렸는데 오히려 좋은데요? 엔지니어가 말했다. 최동훈이 실수로 누른 음이 의외의 화음을 만들었다. 그것을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우리 나이에는 실수도 경험이야. 박종일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앨범은 점점 완성되어 갔다. 세 번째 달, 마지막 녹음이 남았다. 타이틀곡 다시 피는 꽃, 루나틱 사운드와의 협업곡이었다. 내 노인의 연주에 젊은 보컬과 랩이 더해지는 곡. 이 곡은 정말 중요해요. 앨범의 얼굴이니까. 강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녹음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각 파트를 녹음하고, 믹싱하고, 다시 녹음하고, 완벽을 추구했다. 저녁 8시. 드디어 마지막 테이크가 끝났다. 모두가 컨트롤룸에 모여 최종본을 들었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박종일의 베이스로 시작해 김승호의 드럼이 들어오고 이한수의 기타가 멜로디를 그렸다. 최동훈의 키보드가 공간을 채웠다. 그 위에 강민준의 보컬이 올라탔다. 시간은 흘러도 꿈은 남아 다시 피는 꽃처럼 우리 여기 서 있어. 곡이 끝나자 스튜디오는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내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앨범 완성했어. 그래, 50년 만에 앨범 발매일은 2024년 9월 15일로 정해졌다. 타이틀은 다시 피는 꽃 미드나잇 에코 정규 1집. 앨범 커버는 내 노인이 요양원 음악실에서 악기를 든 모습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솔했다. 사전 예약이 시작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첫날 1만 장, 일주일 만에 5만 장. 디지털 음원 사전 저장도 100만을 넘어섰다. 어르신들, 이미 대박이에요. 윤미선이 흥분했다. 하지만 내 노인은 담담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음악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하지. 발매 전날, 내 노인은 쇼케이스를 열었다. 작은 라이브 클럽에서 200명 관객 앞에서 대형 공연장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 우리는 원래 지하 카페에서 시작했어. 그게 우리답지. 쇼케이스는 매진됐다. 200명의 관객은 숨죽이고 들었다. 앨범 수록곡 10곡을 모두 라이브로 연주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템포가 흔들리기도 하고 음을 놓치기도 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 전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누군가 외쳤다. 앙코르. 내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다시 악기를 잡았다. 앙코르 곡은 한강의 밤. 50년 전 그들의 시그니처 곡. 50년 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곡. 연주가 끝나고 박종일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50년 전, 우리는 무대 뒤에서만 연주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향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늙어서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관객들이 환호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다음 날 앨범이 발매됐다. 음원 차트 1위, 피지컬 앨범 판매량 10만 장 돌파, 78세 노인들의 앨범이 차트 정상에 올랐다. 언론은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내 노인에게는 기적이 아니었다. 50년을 기다린 결과였다. 포기하지 않은 열정의 결실이었다. 우리 정말 해냈네. 김승우가 차트를 보며 울었다. 박종일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늦었지만 해냈어. 앨범의 성공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발매 한 달 만에 20만 장을 돌파했고 음원 스트리밍은 5천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파급 효과였다. 전국의 요양원과 경무당에서 밴드 만들기 붐이 일었다. 7080대 어르신들이 악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미드나잇 에코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퍼졌다. 어르신들, 부산 해운대 요양원에서 밴드 결성했대요. 윤미선이 소식을 전했다. 내 노인은 기뻤다. 그래, 우리가 시작점이 된 거구나. 박종일이 뿌듯해했다. 실제로 각지에서 연락이 왔다. 조언을 구하고 싶다. 한번 방문해달라는 요청들. 내 노인은 가능한 한 응답했다. 대전의 한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그곳에는 75세 할머니 밴드가 있었다. 기타, 베이스, 키보드, 그리고 탬버린. 어설프지만 열정적이었다. 선배님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젊었을 때 꿈꿨던 음악을 다시 하게 됐어요. 할머니의 말에 최동훈이 눈시울을 붉혔다. 우리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내 노인은 그곳에서 즉석 합동 공연을 했다. 유튜브로 생중계됐고 50만 명이 시청했다. 댓글은 감동으로 가득했다. 이게 진짜 음악의 힘이네요. 나이는 정말 숫자구나. 우리 할머니도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교육계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여러 학교에서 세대 통합 음악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프로그램. 선배님들,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윤미선이 전했다. 내 노인은 놀랐다. 고등학생들한테 우리가 뭘 가르쳐? 음악보다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래요. 일주일 후, 내 노인은 강남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다. 강당에는 100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10대 후반. 내 노인과는 60년 차이였다. 안녕하세요. 미드나잇 에코입니다. 박종일이 인사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의외로 열렬한 반응이었다. 할아버지들 영상 봤어요. 진짜 멋있어요. 학생들의 환호에 내 노인은 당황했지만 기뻤다. 김승호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꿈이 있었어요. 음악으로 성공하는 것.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다. 50년 동안 음악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게 후회로 남았죠. 하지만 78세에 다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한수가 이어받았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현실이 어렵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꿈을 남겨두세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예요. 최동훈이 떨리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저는 파킨슨병이에요. 손이 떨려서 키보드 치기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떨리면서도 칠 수 있으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아버지, 저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종일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안정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미술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마. 주말에라도, 틈날 때라도 계속 그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우리처럼. 특강이 끝나고 학생들이 몰려왔다. 사인을 요청하고 사진을 찍었다. 한 남학생이 말했다. 할아버지들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내 노인은 그날의 경험을 잊을 수 없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젊은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니.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김승호가 중얼거렸다. 박종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음악으로 세대를 잇고 있어. 그 후로 내 노인은 여러 학교와 기관을 방문했다. 중학교, 대학교, 기업, 그리고 교도소까지. 어디를 가든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다. 한 교도소에서의 일이었다. 50대 재소자가 손을 들었다. 저는 출소해도 갈 곳이 없어요. 나이도 많고 전과자라 취업도 안 되고요. 희망이 없어요. 박종일이 그를 바라봤다. 우리는 78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은 50대잖아요. 아직 28년이나 남았어요. 충분해요. 그 말에 재소자가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용기가 나요. 11월, 내 노인은 세대통합음악재단을 설립했다. 앨범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만든 재단이었다. 목적은 명확했다. 시니어들의 음악 활동 지원, 그리고 세대 간 음악 교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박종일이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재단은 즉시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 요양원에 악기를 기증하고 음악 강사를 파견했다. 또한 청소년과 시니어가 함께하는 음악 캠프를 열었다. 첫 음악 캠프는 강원도 평창에서 열렸다. 20명의 고등학생과 20명의 70대 어르신이 참가했다.
3박 4일 동안 함께 음악을 만들고 마지막 날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뭘 하지 싶었거든요. 한 학생이 말했다. 근데 함께 연주하니까 세대 차이가 안 느껴졌어요. 음악 앞에서는 다 똑같더라고요. 한 어르신도 말했다. 요즘 젊은이들 이해 못했는데 같이 음악하니까 통하더라고. 말은 안 통해도 음악은 통해. 캠프 마지막 날 공연은 감동적이었다. 학생과 어르신이 함께 만든 곡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객석의 부모와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진짜 음악 교육이네요. 한 학부모가 말했다. 윤미선은 그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제목은 음악, 세대를 잇다.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기록했다. 각종 영화제에 초청됐고 여러 상을 받았다. 내 노인은 더욱 유명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푸른 소나무 요양원 음악실에서 연습했고 매주 목요일이면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합주 시간을 가졌다. 유명해진 건 좋은데 우리 본질을 잊으면 안 돼. 박종일이 항상 강조했다. 우린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노인들이야. 그게 전부야.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획 공연이 잡혔다. 감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도움받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공연. 수익금 전액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공연장은 2,000석 규모였지만 5분 만에 매진됐다. 내 노인은 그 무대에서 올해를 돌아볼 예정이었다. 요양원 음악실에서 시작해 3,000만 뷰를 기록하고 앨범을 내고 재단을 만들기까지 기적 같은 한 해였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감사 콘서트가 열렸다. 2,000석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온라인 생중계는 100만 명이 예약했다. 오후 5시 내 노인은 대기실에 모였다. 78세, 76세, 79세, 80세. 한 살씩 더 먹었지만 눈빛만큼은 20대 청년처럼 빛났다. 형님들, 오늘이 마지막 공연일지도 몰라요. 김승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동훈의 파킨슨병이 악화되고 있었다. 박종일의 관절염도 심해졌다. 이한수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심장 문제를 진단받았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나이에 박종일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거야. 오늘 무대가 이한수가 기타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후회 없이 하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최동훈이 떨리는 손을 모으며 기도하듯 말했다. 신이시여, 오늘만큼은 제 손을 잡아주소서. 오후 6시 공연장 문이 열렸다. 관객들이 입장했다. 10대 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모였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 할아버지, 오늘 진짜 올까요? 손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50년 전부터 팬이었다니까. 객석 곳곳에서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부모가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미드나잇 에코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후 7시 조명이 어두워졌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다. 올해 4월 요양원 음악실에서 시작된 이야기. 윤미선이 편집한 하이라이트 영상이었다. 첫 연주, 50년 만에 재회, 바이럴 영상, 페스티벌 무대, 앨범 녹음, 그리고 세대통합 활동까지. 8개월의 여정이 10분으로 압축됐다. 영상이 끝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무대에 조명이 켜졌다. 내 노인이 걸어 나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스탠딩 오베이션이 3분간 이어졌다.
감사합니다. 박종일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올해 4월, 우리는 요양원 음악실에서 50년 만에 악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 관객들이 환호했다. 박종일이 계속 말했다. 오늘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모든 분들께. 김승호가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 무대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나이가 나이인지라 객석에서 아니에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승우가 웃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78세에 이룬 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한수가 말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최동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곡이 시작됐다. 시간을 거슬러 박종일의 베이스가 깊은 울림을 만들었다. 김승호의 드럼이 정확한 비트를 깔았다. 이한수의 기타가 감성적인 멜로디를 그렸다. 최동훈의 키보드가 공간을 채웠다. 완벽하지 않았다. 중간에 템포가 약간 흔들렸고 최동훈은 몇몇 음을 놓쳤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진실되게 느껴졌다. 78세의 손으로 만드는 음악, 완벽하지 않기에 더 아름다웠다.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공연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다섯 번째 곡에서 루나틱 사운드가 깜짝 등장했다. 강민준, 박지우, 이서연, 세대를 뛰어넘는 협업 무대였다.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강민준이 말했다. 함께 연주한 한강의 밤 2024. 객석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2,000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 50년 전 곡이 2024년에 다시 살아났다. 여덟 번째 곡 후. 박종일이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객석이 조용히 기다렸다.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관객들이 박수로 응원했다. 박종일이 진정하고 말을 이었다. 50년 전 우리는 무대 뒤에만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항상 가수에게 향했죠. 우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한수가 기타를 들며 말했다. 다음 곡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다시 피는 꽃 타이틀곡이 시작됐다. 가장 많은 연습을 한 곡이었다. 내 노인은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다. 마지막 무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한 음에 영혼을 담았다. 시간은 흘러도 꿈은 남아 다시 피는 꽃처럼 우리 여기 서 있어. 나이는 숫자, 꿈은 영원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은 온다. 노랫말이 객석에 울려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포기했던 것들, 미뤄뒀던 것들.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노인은 그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고. 나이는 상관없다고. 곡이 끝나자 2,000명 전원이 일어났다. 기립박수가 5분 넘게 이어졌다. 앙코르. 소리가 터졌다. 내 노인은 서로를 바라봤다. 마지막 힘을 짜내기로 했다. 앙코르 곡은 미리 정해두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곡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작이었던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종일이 베이스를 들었다. 다른 세 사람도 악기를 잡았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됐다. 50년 전 블루문 카페 지하에서 처음 연주했던 곡,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곡,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선율. 연주 중간 최동훈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몇몇 음을 놓쳤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박종일의 베이스가 그를 받쳐줬다. 김승호의 드럼이 리듬을 유지했다. 이한수의 기타가 공백을 메웠다. 그것이 밴드였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가 받쳐주는 것. 50년 전에도 5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 마지막 음이 울렸다. 내 노인은 동시에 악기를 멈췄다. 완벽한 호흡이었다. 객석이 폭발했다. 박수, 환호, 눈물. 모든 감정이 한 곳에 모였다. 내 노인은 무대 중앙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78세, 76세, 79세, 80세. 백발의 노인들이 소년처럼 울었다. 고마워, 형님들.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 해냈어. 그래, 해냈어. 공연이 끝나고 백스테이지는 축하 인파로 북적였다. 가족, 친구, 동료, 뮤지션들 모두가 내 노인을 축하했다. 할아버지 최고였어요. 루나틱 사운드의 강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배님들 덕분에 음악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윤미선도 울먹였다. 어르신들, 제 인생 최고의 8개월이었어요. 서정민 원장이 말했다. 어르신들이 우리 요양원의 자랑입니다. 밤 11시 모두가 떠나고 내 노인만 남았다. 그들은 텅 빈 무대에 다시 올랐다. 객석의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우리 정말 여기 섰었네. 김승호가 무대를 둘러봤다. 박종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꿈이 아니야. 진짜야. 이한수가 무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50년을 기다렸어. 이 순간을. 최동훈이 떨리는 손을 보며 말했다. 손은 떨려도 마음은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무대에 앉아 있었다. 각자의 인생을 떠올렸다. 20대의 꿈, 중년의 포기, 노년의 재기, 긴 여정이었다. 형님들, 우리 약속해요. 김승호가 말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음악하자고. 그래, 약속하자. 내가 먼저 가더라도 나머지는 계속하는 거야. 나도 그래. 내 노인은 손을 맞잡았다. 50년 전에도 50년 후에도 그들은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다음 날 언론은 콘서트를 극찬했다. 올해 최고의 공연. 나이를 초월한 감동.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준 무대. 온라인 생중계 영상은 24시간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은 넘쳤다. 100번 봐도 감동이에요. 이 영상 보고 포기했던 꿈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더니 눈물 흘리셨어요. 2025년 1월. 내 노인은 다시 요양원 음악실로 돌아왔다. 화려한 무대에서 내려와 먼지 쌓인 악기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지만 이제 그 음악실은 달랐다. 희망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어르신들, 오늘도 연습하세요? 윤미선이 물었다. 박종일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음악은 계속되어야지. 내 노인은 악기를 들었다. 베이스, 드럼, 기타, 키보드. 78세, 76세, 79세, 80세. 하지만 그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음악이 흘렀다. 작은 음악실에서. 하지만 세상으로 퍼져나갈 음악. 그들의 노래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음악은 영원히 계속된다. 나이가 들어도, 손이 떨려도, 몸이 불편해도 마음속의 멜로디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미드나잇 에코는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꿈은 언제든 이룰 수 있다. 2025년 봄,
요양원 음악실에서 오늘도 연주가 이어진다. 내 노인의 음악은 계속된다. 영원히.